안녕하세요. 복지친구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보건복지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총 8가지 알아보실 건데요. 꼭 끝까지 시청하시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지친구 채널은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마다 발빠르게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설명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영상에 쉽게 접근하실 수 있으세요. 1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2023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확대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인상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12만원에서 540만원으로 인상되고 4인 가구 기준 5.47%로 최대 생계급여액이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재산 산정 기준에서는 지역 부분을 더욱 세밀화하고 물가 상승률과 집값 상승을 고려하여 재산 한도액과 공제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역 구분 방식을 3급지에서 4급지로 개편하고 기본 재산 공제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 기준 등을 완화합니다. 3급지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되었는데 4급지로 개편되면서 서울, 경기, 광역, 세종, 창원, 기타 지역으로 4가지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기본 재산 공제액은 기존 생계급여 3,500에서 6,900만원과 의료급여 2,900에서 5,400만원에서 일괄 5,300에서 9,90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기존 생계급여 5,200에서 1억 2천만원과 의료급여 3,800에서 1억 원에서 1억 1,200만원에서 1억 7,200만원으로 일괄 변경됩니다. 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3만 5천여 가구가 생계급여를, 13,000여 가구가 의료급여를 새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지원.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 일반 재산은 대도시 기준 2억 4,1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농어촌 1억 3천만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은 600만원 이하입니다. 4인 가구 기준 22년 하반기 대비 5.47% 인상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며 153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됩니다. 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주거용 재산 공제에 인상된 기준은 지속적으로 시행합니다. 공제 한도는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도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은 지원 대상이 됩니다. 해당 내용은 영상에 나와 있으니 잠시 멈추셔서 읽어보시면 돼요. 3. 장애수당 단가 인상.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는 장애수당 인상을 통해 성인 경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2015년 이후 유지되었던 장애수당 단가, 제가 월 4만원, 시설 월 2만원이 2023년에 50% 인상되어 제가 월 6만원, 시설 3만원입니다. 장애수당 단가 인상을 통해 23년 총 41만 명의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의 소득 보장이 확대됩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면동에서 장애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고 시행일은 2023년 1월 1일부터입니다. 4.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신청 허용.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일상에 가장 밀착하여 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기반이 되는 서비스로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2023년 1월 1일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 전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를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에서 배제하였으나 해당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이용하고 있는 약 2,700여 명의 장애인분들이 추가로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5. 자립준비 청년 보호 종료 아동 지원 강화. 2023년부터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자립 지원이 더욱 강화됩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후 5년 동안 지급되는 자립수당 지급액이 2023년 1월부터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3년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립준비 청년의 의료비, 본인 부담금이 의료급여 1종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1차 의원에서 외래진료 시 본인 부담금은 1,000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 시 급여비 총액의 15% 본인 부담하며 입원 급여비 총액의 10%, 본인 부담 약국 이용 시 500원이 본인 부담금이 됩니다.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 종료 후 최대 5년간 매월 40만 원의 자립수당과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립준비 청년의 기본생활 보장 및 안정적 사회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부모급여 도입.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까지 보장하여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만 0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현금 지급이 원칙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부모급여 지원 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 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으로 차액 지급합니다. 온라인 복지로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시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재난적 의료비 지원 문턱 낮추고 모든 질환 확대. 이 항목은 이전에 제가 만든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영상은 설명란에 링크해 두었으니 참고하세요. 8.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을 위한 긴급 돌봄 시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주간활동 서비스, 발달재활 서비스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확대를 통해 장애인 돌봄이 한층 두터워집니다. 23년 4월부터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 일주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 시간이 기존 125시간에서 154시간으로 월 29시간 확대되고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차감도 축소 폐지됩니다. 기본형은 22시간에서 0으로 폐지되었고 확장형은 5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방과 후 시간 지원을 위해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 시간이 월 44시간에서 66시간으로 22시간 확대됩니다.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발달재활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1만 명 확대하고 바우처 지원액이 3만 원 인상되어 25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돌봄 지원 시간을 960시간으로 120시간 확대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마다 발빠르게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영상에 쉽게 접근하실 수 있으세요. 오늘도 행복하시고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